소중한 내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건 부모님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아직 말도 트이지 않은 아이에게 베이비 전집을 사주기도 하고, 문화센터다 영어 유치원이다 남들 좋다고 하는 수업은 또 다 해야 하나 싶고, 못해주는 상황이라면 뭔가 부족한가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유아교육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는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게 맞는지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똑똑한 아이들은 뭐 타고나는 거 아니야? 공부머리는 따로 있다고 하던데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겠어? 그쵸, 맞아요. 유전적인 성향이나 기질은 아이들마다 고유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고유성에서 생각을 확장해주고 깊이를 더해주는 것은 환경, 바로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달려있다는 거죠. 뇌는 만들어줍니다. 제가 15년간 유아교육 현장에서 7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똑똑한 아이는 바로 부모님의 이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특히 만 3세까지 두뇌 발달이 80% 이상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보세요. 아이가 똑똑하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초등학교 이후에 넣어주어도 충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상 더 바람직하죠. 만 3세까지의 경우에는 생각주머니라고 하죠.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그 사이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생각을 할 때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뉴런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시냅스를 강화하는 것이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똑똑한 아이의 부모님은 뭐가 달랐을까요? 아이의 뇌 발달을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의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아이와 즐거운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 속에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아이들의 우주이고 세계예요. 엄마가 노란 꽃을 보고 와, 이 꽃 무슨 색이지?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노란색만 보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주변에서 노란색만 찾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해서 뭐해? 밥 먹었어? 맛있어? 이런 질문들을 막 한다고 해서 생각 주머니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질문들이 아이들의 생각의 확장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오감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오감을 활용한 질문을 해보세요. 보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또 듣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경험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문화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영아들 활동으로 오감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뇌 발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감 활동을 많이 하지만, 따로 오감놀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사과를 먹을 때 맛이 어때? 어떤 냄새가 나지? 라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실지도 몰라요. 손을 씻으면서도 물은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풍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어떤 느낌이 들어? 파란 느낌이 생겼는데 파란 느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지? 우와, 이거 뭐야? 라고 질문하게 되면 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how 질문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딱딱한 쌀이 어떻게 밥이 됐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동차로 놀이를 한다고 할 때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세요. 제조 과정이나 구체적인 지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도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이런 질문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Y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을 읽으면서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사과가 쿵이라는 책 아시죠?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사과는 왜 떨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결 질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게 해주세요. 어느 날, 찬호야, 엄마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네.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찬호가 챙겨주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찬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찬호가 또 다른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해 보았어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아이 키우기 위한 질문 4가지. 첫 번째,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감 질문. 두 번째,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키워주는 하우 질문. 세 번째,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Y 질문. 네 번째,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해결 질문.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평소에 자주 해주신다면 어느 순간 아주 참 잘 키웠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적용해보세요.